안녕하세요. 방금 너무 멋지게 소개해 주셨는데 여러분 선배고요. 졸업 기수는 17기인데 아직 졸업 기수가 익숙지 않으실 거예요. 저는 이제 1998년도에 26년 전입니다. 여러분들 2004년도에 졸업하시는 거거든요. 1998년도에 졸업한 여러분의 선배 배철순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서는 게 굉장히 반갑고 기분이 좀 묘해요. 지금 여러분들 표정을 보면 되게 밝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지금처럼 행복한 시기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가집니다. 그 정도로 저는 기분이 굉장히 좋았었던 시기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한테 딱 세 가지만 얘기하고 갈 거예요. 신신당부 하시더라고요. 절대로 길게 하면 안 된다. 안 듣는다. 그래서 딱 세 가지만 얘기할 건데 이 세 가지는 제가 인생을 살면서 야 내가 이걸 조금만 일찍 알았다면 내가 좀만 일찍 알았다면 조금 다른 삶을 살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에서 하는 진심 어린 이야기예요. 조금 안 와닿더라도 한 번만 생각을 달리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딱 세 가지. 진짜 딱 세 가지. 그래도 하기 전에 제 소개는 해야 되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라는 건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니까 제 자기소개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세 가지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와우!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잘 안 보셨을 주제죠. 저는 정당인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20년을 일했어요. 국민의힘. 저는 한나라당이라는 직장으로 처음 시작을 했거든요. 그 정당에서 20년을 일한, 보수정당에서 20년을 일한 정당인이에요. 전국에 저 같은 직업을 가진 우리 회사 직원의 숫자는 딱 200명. 민주당도 한 200명. 다른 당은 몇 명 안 돼요. 전국에 한 500명도 안 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감사해요. 두 번째는 저는 빅데이터 전문가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빅데이터 전공 서적을 2권 발간했고요. 문화 콘텐츠 책은 1권 공저를 했고요. 여러분들은 잘 못 보셨을 거예요. 서울에 있는 YTN, 라디오 이런 방송국, 교통방송, 추정 60분, 각종 칼럼 이런 데서도 데이터 전문가로 또 유튜버, 미디어 전문가로 활동을 했습니다. 특이한 이력이죠. 두 번째 경력이 있는 거죠. 세 번째는요. 이것도 좀 특이하죠. 저는 공무원이기도 합니다. 공무원. 국회 정책연구원 2급을 했어요. 좀 높은 겁니다. 그리고 2주 반 전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용산 대통령 비서실이라고 하죠. 거기서 행정관으로 일했습니다. 요새는 청와대 행정관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여러분. 제가 이런 세 가지 캐릭터를 가지고 살려면 좀 복잡하게 살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나를 열심히 살았고.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게 산 놈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할까? 야, 이렇게 살려면 네가 뭔가 생각한 게 있지 않았겠어? 이런 맥락에서 아마 선생님들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행복한 시기에 절 불러주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기소개는 마치고요. 그럼 이제 세 가지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 중에 첫 번째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제가 수능을 막 마쳤을 때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 기분 너무 좋았죠. 새벽같이 안 일어나도 되고 밤늦게 안 해도 되고 부담감 때문에 잠을 잘 못 잤거든요. 시험 치기 전까지. 이게 굉장히 예민한 스타일은 아니에요. 살찐 거 보세요. 근데 그 신경이 제일 쓰였는데 끝나고 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잠을 좀 많이 잤던 것 같아요. 잠이 부족했던 건 아닌데 그냥 지쳤던 것 같아요, 사람이. 그리고 나서 며칠이 지났는데 드는 생각이 좀 허탈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그러지 않으세요? 좀 공허하고 허탈하고 행복하기보다는 좀 기분이 오묘했습니다. 딱 한 번의 시험으로 인생이 정해지는 이런 거는 좀 별로인 것 같아요. 많이 나아졌다고 해요. 저희 때보다 나아지셨거든요. 근데 되게 공허하고 좀 기분이 별로였습니다.
그리고 그 허탈감에서 다시 제가 회복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되게 많이 걸렸어요. 여러분, 11월을 그냥 어영부영 보내고 12월도 그냥 어영부영 보내고 1, 2, 3월 대학 가서 이제 오리엔테이션이라고 대학교 가면 이제 선배 누나 나와서 막 이렇게 환영해주고 이런 거 있거든요. 그거 하기 전까지도 좀 굉장히 허탈했습니다.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이야기는 좀 우울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이야기는 슬프게도 여러분 인생의 이 시험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이 끝없이 남아 있어요. 여러분 앞에 시험이 얼마나 많이 남아 있지 않으세요? 상상 못 하실걸요? 그렇게 많은 시험이 남아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압니까? 이 시험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이 시험을 받아들이고, 이 시험에서 허탈감에서 빨리 나아가고, 이 시험을 내가 설령 좀 망했어. 그래도 그걸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앞에는 더 많은 시험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정말 많아요, 시험이. 제가 고백할게요. 수능을 칠 때 그렇게 힘들었잖아요. 근데 그때 느꼈던 이 심장 쪼임하고 제가 취업을 하려고 토익 시험을 치는데 매월 치거든요, 매월. 그 시험을 칠 때 느꼈던 그 심장 쪼임하고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엄청 다를 것 같죠? 그건 뭐 토익 기회가 있고 매월 치잖아요. 천만에 취업할 때 내봐요. 그 앞에 가면 숨도 못 쉬어요. 여러분 대학 가시잖아요. 지금은 문제지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다 그렇다. 근데 대학 가면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처음 치는 시험을 막 길게 서술형으로 막 쳐야 돼요. 숙제도 계속 나와. 여러분 숙제 잘 안 나오잖아요, 요새는. 근데 대학 가면 숙제 준다? 리포트 뭐 이런 의미로. 근데 그거 뭐 대충 하지 쉽죠? 잘해야 돼요. 왜요? 여러분 복수 전공도 하고 싶을 수 있고요. 성적 좋아야 취직하는 건 당연한 거고, 교직 이수하고 싶으실 수도 있고요. 솔직히 얘기할까요? 군대 가셔야 되잖아요. 카투사 안 가고 싶습니까? 카투사. 영어 시험 잘 쳐야 돼요. 장학금 안 치면 나라에서 돈을 빌려야 돼. 어머니가 안 내주시면. 그럼 장학금 받으려면 공부를 또 잘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시험을 또 잘 쳐야 돼요. 여러분은 시험에 굉장히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수능 이거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시험이지만 엄청난 시험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빨리 들어가세요. 여러분 인생에서 시험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기보다는 시험을 많이 치게 될 것이다. 난 여기에 익숙해져야 된다. 이 마음을 가지시길 원합니다. 제가 학사가 3개예요. 행정학사, 정형학사, 법학사. 석사도 하나 있어요. 그 연대 언론홍보대학원에서 이제 언론홍보 석사가 있어요. 제가 시험을 얼마나 많이 쳤겠어요. 저 시험이 하나 더 남아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시험. 혹시 맞출 수 있겠어요? 제가 창원초, 창원중, 창원고 나왔잖아요. 창원대를 못 갔네. 그래서 창원대를 가야 돼. 창원대에 가면 또 시험을 치겠죠. 이게 제가 얘기 드리고 싶었던 첫 번째예요. 이걸 진작 알았다면 내가 시험에 좀 더 익숙해지고 제가 좀 더 많은 도전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꼭 명심하면 좋겠어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제가 이제 빅데이터 전문가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빅데이터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만 들었지 이게 뭐다 이렇게 막 좀 뭐 개념적으로 생각하시고 막 이런 거는 안 하셔도 돼요.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사람들이. 빅데이터가 뭐야?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제가 하다가 얘기하는 게 그냥 큰 데이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격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물건을 사요. 되도록이면 좀 비싼 걸로 하겠습니다. 가전제품 이런 걸로 하죠. 그 물건을 사려면 여러분도 어떻게 하세요? 정보를 얻잖아요. 뭐 기능, 디자인 이런 거 찾잖아요. 그래서 막 검색을 해보고 비교를 해보고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사요. 근데 그럴 시간이 없이 빨리 사야 돼. 급하게 사야 돼. 그럼 어떻게 하세요? 코드티 어떻게 하세요? 몰라? 저는 네이버에 그걸 쳐봐요.
예컨대 뭐 TV다 이러면 뭐 40인치 TV, 풀 HD TV 이렇게 쳐보는 거예요. 라디오는 뭐랄까 플레이미엄은 뭐 그런 거 쳐보는 거야. 게임기. 그렇게 쳐보면 어떻게 나오죠? 관련도 순 나오고 많이 팔린 순 나오고 가격 순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거 빅데이터예요. 여러분이 정말 시간이 부족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많이 샀던 기록을 보고 사는 게 현명한 거예요. 저는 너무 급하면 그냥 쳐놓고 제일 위에 거 삽니다. 그렇게 사면 크게 틀림이 없어요. 저는 이걸 굳이 뭐 상식 아니에요? 무신사 들어갖고 뭐 검색하고 많이 사는 거지. 맞는데 이거를 의사결정의 방법이나 빅데이터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잘 없을 겁니다. 잘 안 계실 거예요. 꿀팁이에요, 꿀팁. 제가 수능시험을 딱 치고 나니까 부모님이 갑자기 착해지셨어. 그랬더니 제가 수능시험 치고 성적 나왔어요 이러고 있으니까 그래 아들아 너 있잖아 이제 네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해라. 네 지금 뭐 네가 꿈꾸고 있던 일을 하면 돼 이러셨거든요. 근데 솔직히 고백할게요. 저는 꿈꾸고 있던 게 하나도 없었어요. 뭘 하고 싶은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공부만 했지. 여러분들은 다들 그런 생각하고 사셨어요?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었던 거 있죠. 고등학교 내내, 중학교 내내, 초등학교 내내. 그냥 공부하라고 하니까 한 거였던 거예요. 여러분들 저하고 똑같은 경험 하실 거거든요. 성적 나오고 성적 맞춰가지고 이제 지망하실 거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의 진로에 크게 영향을 미칠 거고. 근데 생각해 본 적이 없다니까? 되게 답답했어요. 그러다가 그냥 정해주시는 대로 IMF 때거든요. 행정학과 만구에 공무원 하라 이러면서. 그때 제가 뭔가 하고 싶었던 게 있었다면 지금 제 삶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해외에 가가지고 캐나다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너네들은 진로 결정할 때 어떻게 하냐 그렇게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궁금하지 않아요? 애들 뭐라고 하는지? 자기들은 난 하고 싶은 게 있어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너는 어떻게 언제부터 그런 생각했어? 했더니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얘들은 중고등학교 때부터 인턴이라는 걸 하더라고요. 영화 보면은 신문사 이런 데 영화 같은 데 보면 신문 기자들이 막 하기 통하고 이런데 옆에 그 봉투 같은 거나 우편물 배달하는 친구들 있거든요. 술에 들고 다니면서. 그게 어린애들이다. 그래서 이게 노동학대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걔들이 여러분들보다 더 어린 중고등학생이야.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 회사나 아버지 친구 회사나 자기가 관심 있는 데 지원을 해서 학생일 때 그걸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직업을 가지고 싶은 꿈을 가지는 거죠. 우리 학생들의 장래희망 보면 전부 유튜버, 게이머 이렇다? 그랬더니 어른들이 그거 보고 막 욕을 해. 아니 얘들은 맨날 놀 생각만 한다고. 미안하지만 경험한 게 그거밖에 없는 걸 어떻게 할 거예요. 또 있어. 선생님. 우리가 하루 종일 보는 게 앞에 계신 선생님들이잖아요. 경험이 그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선생님 찾지. 아니면 부모님의 직업. 아니면 부모님이 늘 얘기하던 간접 경험을 한 판사, 의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진로를 결정할 직전이니까 시간이 많이 부족할 수도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데이터를 모으세요. 데이터를. 뭔 과를 가라 하면 그 과를 권해주는 선생님은 굉장한 경험 갖고 얘기해 주셨겠죠. 그럼 여러분이 그 과에 대해서 옛날보다 유튜브도 있잖아. 만물, 챗 GPT도 있다? 이럴 때 물어봐. 그러고 막 데이터를 모아. 혹시 게이머 되고 싶으신 분 있어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게이머. 없어요? 게이머 되고 싶으면 있어. 여기 쳐다보고 있다 지금. 괜찮아. 괜찮은데 부모님 반대하실 거야. 그죠? 근데 부모님을 설득하고 싶어요? 그러면 데이터를 모으세요. 내가 잠깐만. 내가 게이머가 되면 언제 어느 정도 이렇게 벌 거야. 그리고 내 정도 자질이면 이 수많은 프로 게이머들 중에 이 정도 돼. 그래서 엄마 봐봐. 내가 20살, 20살 때까지는 이렇게 살고 25살 때까지 이렇게 살고 데이터가 이래. 이렇게 산 사람들이 있어. 내 전적이 이래. 그 정도로 설득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다면 전 부모님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거 없이 막 깨어나게 내 촉으로, 느낌으로, 내 주변 친구들 얘기로
그런 지망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그 순간순간마다 절 떠올려 주시면 좋겠어요. 아, 그때 그 이상한 저 뚱뚱한 선배가 와가지고 우리한테 야, 그 빅데이터적인 의사결정을 하라 그랬어. 그냥 그 정도만 생각해 주면 좋아. 아, 설령 뭐 나중에 뭐 결혼하셔갖고 집에 전기밥솥 살 때라도 날 떠올려 주면 좋겠어요. 제가 이걸 더 빨리 알았다면 더 쉽게 의사결정을 했을 거고 더 많은 실패를 줄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제 경험이에요. 세 번째, 여러분 고등학교 3년 동안 어떤 추억을 갖고 계십니까? 추억을 많이 쌓으셨어요? 선생님들이 막 추억 얘기하고 그러면 좀 오글거리지 않아요? 난 좀 그랬는데 추억이라고 얘기하는 게 어렵죠 뭐. 그런데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난 다음에 저 정도 나이가 되고 나면 야, 그 추억이 되게 그립다. 몇 개가 남아. 근데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요. 그 추억도 막 소멸되어 가요. 막 사라져가요, 머릿속에서. 굉장히 슬픈 이야기입니다. 저도 추억이 있죠. 옛날에 창원고등학교는 지금처럼 좋은 시설이 아니었잖아요. 우리 보고 창고라 그랬다? 농협 창고. 그리고 정문에 딱 들어가면 왼쪽에 푸세식 화장실이 있었어요. 요즘 담배 안 피시죠? 안 돼. 노담. 근데 이 담배 꽁초를 화장실에 버려서 막 불도 나고 그랬어요. 그런 옛날 이야기들을 하고 싶었는데 기억이 까물까물해요. 잘 안 나요. 딱 하나 정말 강렬한 기억이 남는 게 있거든요. 그게 고등학생 때인데 같은 고등학교 반 친구 둘이랑 북옥 하와이 온천에 놀러 갔었어. 지금 폐업했어요 거기. 옛날 얘기죠. 그때도 좀 가물가물했어요. 그래서 그냥 뭐 친구들끼리 놀러를 갔는데 친구 아버지가 교수님이셨는데 너희들 지금이 아니면 추억을 쌓을 시기가 없을 거야 라고 하시면서 방을 하나 잡아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끼리 버스를 타고 간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하고 같이 외박을 한 게 그때 처음이었어요. 우리끼리 정말 버스 타고. 근데 그 강렬한 기억이 안 잊혀져요. 그때 그 방에서 너무 물놀이를 많이 하면 다리가 아프더라고요. 다리를 벽에 이렇게 올려놓고 난 나중에 커서 뭐가 될 거야. 야, 넌 어떡할 거냐? 너 대학 가면 뭐 할 거냐? 너 뭐 하고 싶냐? 그냥 그런 대화를 나눴던 게 안 잊혀져요. 그 추억이. 정말 안 잊혀져요. 혹시 궁금하실까봐 얘기하지만 술이나 담배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친구 아버지가 계셔가지고 그런 걸 할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돈이 더 많겠죠. 당연히. 아마 사회적 지위도 좀 더 많이 갖추지 않았겠어요? 26년 정도 차이 나는데. 그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보다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많이 다른 것들을 머릿속에 채우느라 제 머릿속에 추억들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많이 날아가 버렸어요.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세 번째 이야기.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거. 그게 시간이고 그게 추억이거든요. 지금 벌써 꿈나라로 벌써 가버렸네. 이거 좀 전까지 있었는데 옆에 친구 얼굴 한번 봐보실래요? 바로 옆에 있는 친구들. 아마 친한 사람들끼리 앉지 않았겠어요? 대체로. 옆에 한번 슬금슬금 봐보세요. 이쪽도 보고 이쪽도 보고 한번 봐봐요. 봐봐. 어머 저기 전멸이야. 한번 봐봐요. 얼굴 한번 꼭 봐봐요. 지금 이 순간 한 번만 봐봐요. 한 번만. 딱 한 번만. 이 얼굴이 지금은 절대 안 잊혀질 것 같은 이 얼굴이 까먹는다니까? 잊어먹어진다니까? 지금 이렇게 시간이 있을 때 저는 여러분들이 친구들하고 좀 더 깊은 대화를 나눠보고 추억을 쌓아보기를 원합니다. 세월이 많이 흐르고 나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가 있을 거예요. 제 기억이 날 거예요, 이 이야기가. 자, 여러분 이제 마무리예요. 마무리할 때 항상 이제 잘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마무리에 그날에 했던 이야기들을 복습을 한번 꼭 시킵니다. 복습할게요. 제가 여러분께 드린 첫 번째 이야기는 여러분 인생에 수많은 시험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는 얘기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험에 좀 더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그래야 한다. 우리가 그래야 시험을 극복하고 더 많은 시험에 도전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첫 번째로 드렸어요. 여러분, 이번 시험 이거 별거 아니에요. 더 많이 남아있어요. 두 번째 이야기, 여러분은 앞으로 많은 결정을 할 것이고 많은 의사결정의 고비에 설 거예요. 그때마다 빅데이터적인 사고를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해보시길 권했습니다. 물건을 사든 진로를 결정하든 여자친구를 만나든 그건 잘 모르겠다. 많은 경험과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데이터들이 어떤 패턴을 이루는지 그걸 보는 게 여러분의 결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얘기를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너무 감성적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대박, 이게 날아간다니까 자꾸 머릿속에서.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는 것 같아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시간이 있고 추억이 있다. 여러분들은 그걸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의 얼굴이 어느 날 잊혀질 거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좀 끝났어요 이제. 조금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은, 지루하셨을 수도 있겠지만은, 저한테는 이게 조금이라도 빨리 알았으면 했던 되게 간절한 이야기거든요. 여러분들한테도 앞으로 큰 미래가 남아 있으니까 이 세 가지 이야기 잊지 말고, 그리고 그때 왔던 그 좀 뚱뚱한 선배도 잊지 않고, 이 앞에 계신 선생님들도 잊지 않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